전편 동영상이 하다가 좀 갑작스럽게 끊겨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속 배터리를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금속판, 얇은 금속판에 금속 알갱이들을 둡니다. 대중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이즈를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거기 전기 자체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흐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연결선 나노 구조로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선상으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금속 배터리. 거기다 금속 용량을 이제 덮어 놓으면은 안에 금속이 알갱이가 각각 다 틀리게 만들어진 금속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얇은 판으로 해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백 장이나 수십 장을 겹쳐 놓은 배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MLCC 기술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크기도 옆에 좀 더 작은 크기로 이렇게 전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이 있잖아요. 전선 피복 안에. 그럼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소라고 틀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만들어 놓으면 전파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좀 강한 에너지가 저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바로 MLCC 기술이 되겠습니다. MLCC 아니라도 모든 배터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배터리의 장점은 금속 배터리로서 뭐 구리로 하시든지 뭘로 하시든지 다 됩니다. 알루미늄으로 하셔도 되고요. 회사 마음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양 전지를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하고 태양 반사판 수막 40개, 50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빛을 한 군데 모아주는 거예요. 이 태양 전지판 금속 이거에다가 이건 이제 검은색을 칠해야 되겠죠.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 전선을 연결해줘요. 전선은 서로 이제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서로 굵기가 틀린 그런 구리선들이 여러 가닥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선 전력을 딱 걸어주면 거기에 태양빛이 여기 집중되면서 전력으로 변환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전력을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주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수십 장에 수백 장 겹쳐 놓은 배터리에다가 전력을 충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태양 전지를 만드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제 방식의 어떤 풍력이 이렇게 보면은 이양 말을 나온 거니까 바닷가 이렇게 기둥식으로 세워서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원통형으로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도 쭉 서브로 있고요. 돌아가면서 밑에는 기둥에 있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요. 구리선들을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한 겹이 아닌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배치한. 그럼 이게 전기 생산 구조가 되고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런 형태를 물레방아 아시죠?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작게 만들어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에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게 자동차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소, 산소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그걸 이제 안에 압축 공기 자동차 폭발 행정식으로 해서 폭발시켜가지고 우라늄 분말 좀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폭발시켜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을 돌려줘. 100m, 200m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위에다가 그 약간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좀 공기는 통해야 되겠죠. 발열 때문에 여기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의 여러 겹을 거기다가 수없이 배치해놔요. 그럼 이게 자동차 회전축이 이렇게 폭발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차 달리면 회전축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서로 반응 속도가 높아져갖고 전력이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전력이 생산할 때도 그때 이때 연결된 전기선들이 있을 거예요. 전력은 이제 생산된 걸 끌어들여야 될 거예요. 전기선도 서로 그 전선 표보 간의 구리선들이 서로 두께가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의 여러 개라는 거죠. 그 상태로 해야지 주파수 형태로 해서 보다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게 수없이 이렇게 전선들을 연결해서 전력을 딱 걸어주면 전력이 이제 엄청 많이 생산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어째 다시 MLCC 기술을 봐가지고 이런 형태의 금속판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구리 알갱이들이겠죠. 뭔가 알루미늄으로 하셔도 되는데 구리도 됩니다. 그래서 알갱이들 대중소 틀리기 위해서 수없이 나노 구조로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이런 구조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같은 데 차게 이렇게 탑재해 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장치로서 배터리로서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곤충 로봇 같은 데 이렇게 탑재할 수 있죠.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다 축적을 시켜갖고 곤충 로봇을 움직이는 배터리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곤충 로봇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일단 MLCC 기술을 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 작은 알갱이를 수없이 둬가지고 여기다 전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전력을 충전하는 구조. 이게 이제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발열 때문에 절연을 갖습니다. 그래서 겹쳐 놓으면 이렇게 MLCC 기술. 이게 이제 아주 미니 형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휴대폰 같은데 미니 형태로 멀쩡하게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열 몇 개가 들어가든지 몇 개가 회사 마음대로 정하신 대로 따라서 들어가서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전기 흘려놓으면 그 충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작업자들이 그러면 다 살아남게요. 물에다가 전기 흘려도 바바박 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건 충전이 된다는 물에 전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담겨 있다는 것은 충전을 의미하는 겁니까? 충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충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구리 알갱이들을 이렇게 마구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이제 액체 배터리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걸 나눌 수도 있고요. 이 금속 배터리도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걸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면 그냥 나눌 수 있고 안 나눌 수가 있고 두 개 가지고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MLCC 기술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파수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이 구리 알갱이들을 갖다가 여기는 대중소 해놨잖아요. 여기 좀 사이즈가 틀린 것, 작은 것들을 옆으로 배치해 놓으면 이렇게 서로 전선 표보 간의 구리선의 두께가 틀리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 그런 형태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공급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전력을 공급할 때는 뭐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에 쓰였던 제 방식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인위적으로 8개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 격벽 처리를 하고 약간 더울 때는 이렇게 냉풍을 불어주고 추울 때 겨울 때는 히팅 그렇죠. 약간 사람처럼 난방을 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여줍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전기 배터리가 겨울만 되면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해서 딱 눈치를 챘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온도
그래서 이거 격벽 처리해서 외부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충격이라든지 외부 온도 이런 것들 좀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냉풍과 온풍을 써서 이것을 이렇게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출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시동도 잘 걸리고. 이랬더니 YTN 어떤 회사에서 그 기술을 딱 쓰시더라. 격벽 처리하고 히팅하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쓰시더라. 그러더니 현대 기아차에서도 쓰시고. YTN에서 꼭왜 제게 그 페이스북에 예전에 개인 회원이 5,000명 가량 되는데 개인으로서는 5,000명의 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국정원도 광고를 내고 카이스트도 광고를 내고 하나 방산 시스템에서도 광고를 대기업도 LG라든지 뭐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삼성도 다 광고 많이 냈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서울시라든지 정부 부처들이 다 광고를 내더라고요. 경찰청에서도 광고를 냈었고요. 그래서 뭔가 뭐 제 페이스북을 주목하고 있었던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걔 기술이 카이스트에서도 꽤 잘 나오고요. 방산 시스템에서도 잘 나오고 방산 회사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YTN에서 집중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더니 플라스틱 창문이 그대로 나온 참 나한테 기술이 제 기술이 거기서 다 나온 남의 기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고요. 저한테 사신 분들이 소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회사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배터리를 이제 전기차 배터리 8개로 분할해 놓고 격벽 처리와 냉난방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줄 때 8개로 분할해서 순식간에 충전 구조를 가집니다. 이 충전 구조는 단지 이 배터리가 내부 안에 작은 배터리에 40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럼 그 각각의 전선을 연결해야 됩니까? 연결하면 이것과 빠르게 그 각각의 배터리에 빠르게 충전하면 되겠죠. 100개의 집을 갖다가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데 하나의 선만으로 한다고 하십시오. 한 집 충전하고 두 집 충전하고 세 집 우리 차례는 언제 와요 이러잖아요. 100집을 동시에 전선을 연결해서 곧바로 충전을 시켜버리면 빠르죠. 그런 방식입니다. 배터리를 작은 배터리 단위로 나눠서 각각의 전선 구조를 해서 빠르게 그냥 여기다 이게 이 배터리 안에 작은 100개의 배터리 미니셀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전선을 연결해서 곧바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버리면 빠른 충전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술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안에를 100집으로 나눈다고 생각합시다. 이론적으로 먼저 4분의 1로 쪼개 이거 8분의 1, 16분의 1, 24분의 1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쪼개 갖고 이기다가 각각 네 군데 전선을 연결해서 하면 빠르게 충전되죠. 한 집 들어가고 또 이렇게 다 충전되고 나서 두 집 들어가 충전 이러면 안 됩니다. 100집에 동시에 전선을 연결해서 동시에 충전해 버리면 빠르단 말이에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를 또 작은 단위로 쪼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각각에. 그러면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여기를 이 작은 단위도 이 작은 단위 4분의 1로 쪼개 갖고 전선을 연결해서 이 안에를 이론적으로 100집이나 뭐 40집이나 여기 안에 이렇게 40개의 미니 셀이 있으면 40개고 100개의 미니 셀이 있으면 10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충전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아니면 그 MLCC 이런 기술에서도 기타 다른 이렇게 전기 충전 구조에 있어서 이 방식을 따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편 동영상에서는 제가 전력을 번개조차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피레침을 잠깐 내놨다가 살짝 걷어버리면 짧은 시간에 전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기를 충전할 수 있고 빙체 같은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 나옵니다. 안테나 구조,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어떤
피레친 구조에서 이렇게 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 배터리는 금속 배터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버리니까. 다른 배터리는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만이 이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고압의 전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게 받아들이게 수많은 가지를 한 개 받아들이면 곧바로 숫자가 많아 받아들이는 숫자를 금세 분산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똑같은 원리죠. 이렇게 한 군데 전기 충전소에 받아들인 걸 8개로 쪼개갖고 순식간에 흡수하고, 여기다가 4분의 1이든 8분의 1이든 해가지고 작은 셀러, 미니 셀러 4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그 순식간에 쪼개가지고 충전하면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MLCC 기술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MLCC에도 여기 미니 서브로 미니 밑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작은 배터리를 많이 숫자 떼기로 해가지고 그 전력을 순간적으로 많이 쪼개가지고 순간적으로 흡수해버리면, 페레침 잠깐 내놨다 확 걷어버리면 저게 번개 같은 것들도 잠깐 사이에 거기 전력을 충전할 수, 이건 나중에 미래 기술로 나옵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MLCC 기술인데 이게 전기차 충전, 전기차인데 충전은 이렇게 하고요. 충전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방전, 전력을 뽑았을 때도 이제 비슷한 방식을 할 수도 있는데, 방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기차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따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변속기를 없애버려요. 변속기를 이렇게 그 단가가 되게 싸지죠. 변속기 때문에 고장 많이 나니까. 군무기에도 이제 이렇게 뭐 전차 같은 데 변속기 들어간다 다 없애버려요. 헬리콥터에도 그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 화목연료 아시죠? 화목난로. 특히 펠럿을 적게 공급하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죠. 적게 공급했는데 많이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연료량을 통제를 해서 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화력이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기도 양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자,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전력을 이 안에도 이제 배터리도 이 하나의 배터리지만 안에 이렇게 40개의 배터리로 쓸 수 있게, 그 중에 5개, 이 하나의 배터리에서 5개, 40개의 배터리 셀로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5개로부터만 전기를 추출해 갖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 하나의 배터리에서 전력이, 자동차가 빌빌빌빌 약한 속도로 갈 때는 그걸 써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좀 속도가 높아지면 하나의 배터리에서 그냥 전체 40개 셀로부터 전기를 곧바로 받아 쓰는, 이런 식으로 와서 속도를 하거나, 좀 더 속도가 높아지면 이 배터리 큰 거를 2개짜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좀 더 속도가 높아지면 3개짜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4개짜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각각의 전기 배터리는 100이라는 전기를 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한 군데에서 100을 받아들인 것보다 4군데면 400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배터리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거기서 가변적으로 전기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속도를 낮을 때는 한 개의 배터리에서만 갖다 쓰고, 속도를 높일 때는 4개의 배터리, 5개의 배터리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전력을. 이론적으로 하나의 배터리 안에 100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전기 배터리가 100이라는 전기를 공급했을 때 여러 군데의 창고에서 갖다 쓰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파워를, 양을, 그러면 이게 전기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겠죠. 전기양을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한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저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했다면 제 걸 보고 따라한 거겠죠. 이것을 드론에도 쓸 수 있고요. 드론이라도 비행체에도 이렇게 전기로 가는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어떤 YTN에서도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 방식을.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제 기술이 이제 보고 있는 건지, 이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게 이제 사실 기술을 사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하실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전력을 받아들인다. 모터잖아요. 전기차는 모터가 돼요. 그 모터 부분의 일정 구간에,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서로 가령
이게 도로가 지선에서 차량들이 많이 밀려날 때 8차선, 10차선으로 늘려야 되겠습니까? 안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5개에서 6개에서 7개에서 한꺼번에 받아들여도 전력을 견딜 수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력선이 굵어야 되겠습니까? 얇아야 굵어야 되겠죠. 굵게 이제 일정 구간을 처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카패시터 역할을 해가지고 기존의 다른 선본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일정 구간을 회사 마음대로 하세요. 길이는 두껍게 전력 전선을 처리해 준다. 그 안에 이제 구리선들이 하나의 선으로 두껍게 돼야 될 수도 있지만은 같은 굵기라면 그렇게 개수가 적게 들어가 있습니까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죠? 도로를 얘기하자면 전선도로, 전기도로를 8차선, 10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거죠. 같은 굵기의 구리선들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는 한 5개, 2개 들어가면 여기는 뭐 수십 개가 들어가서 카패시터 역할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5개에서 6개, 7개 한꺼번에 전력을 받아들여 풀로 이제 자동차를 최대 풀 파워를 내서 전기를 갖다 써가지고 속도를 높였어도 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예,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굵든지 아니면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그 구리선의 전선 표본의 숫자를 많이 늘려갖고 전체를 숫자를 합해갖고 굵게 만들든지 그 방식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굵기가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그 구리선 모터 안에 이제 들어가는 직전의 선들이 전선 피복 안에 그 굵기가 구리선들이 틀리게 만들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펄스 방식,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서 모터를 강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모터에 감긴 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겨져서 강한 구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서로 모터에 들어가는 뭡니까 여기 연구자석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두께가 같다고 합시다. 같은 여러 겹의 모터 여러 겹의 연구자석에 들어가서 배치가 돼야만 합니다. 이건 스피커 기술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피커 아시죠? 음향기기. 그 다음에 여기 소리가 틀려집니다. 에너지가 틀려져요. 전기를 생산할 때도 이 방식을 여러 겹을 씁니다. 한 겹이 아니라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서 그것을 연구자석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터에서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 일종의 대나무 매듭 구조, 대나무 마디 구조 아시죠? 그거를 회전축에다가 넣습니다. 옆에 이제 밴딩식으로 원형 링식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원형으로 하든 사각을 하든 건 알아서 하세요. 모양은 그래서 이렇게 밴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대나무 매듭 구조, 대나무 마디 구조 아시죠? 약간 두툼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회전축을 돌릴 때 강한 파워가 나옵니다. 이 방식을 제 자동차 회전축에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헬리콥터라든지 돌릴 때도 회전축할 때도 이게 대나무 매듭 구조 일정 부분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밴딩 아시죠? 밴딩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터는 집안의 가정의 모터, 산업용 모터에도 이렇게 회전축에 밴딩식으로 대나무 매듭과 마디 구조를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이다 이렇게 그러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정 구간을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일정 구간을 대나무 마듭 구조,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너무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회전축이 잘 안 돌아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장 적절하게 해놓은 낚싯줄 같은 데 있잖아요. 낚싯줄. 그럼 거기다가도 밴딩식으로만 일정 부분 두터운 구간을 만들어주고 밴딩을 실제로 밴딩을 감아줘도 낚싯줄은 튼튼해집니다. 일정 구간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낚싯줄도 튼튼해집니다. 이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MLCC 기술도 이게 다음과 같이 이런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MLCC 기술에 있어서 전원 공급에 있어서 이게 파워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 기술에서 이렇게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어떤 데는 2개를 넣어주고, 어떤 데는 3개를 넣어주고, 어떤 데는 5개를, 똑같은 굵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의 전원 공급 구조를 가지시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어떤 주파수 방식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거기는 이제 회로가 될 수도 있죠.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서로 그럼 틀리게 해갖고 주파수 방식으로 만들어서 변환시키는 이런 기술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기에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선에 회로가 있다 그러면 회로나 반도체 회로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일반 전원 구리선에서도 쓸 수 있고 통신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리선이 있다 그러면 광섬유에서도 쓸 수 있어요. 광섬유선에서도 이렇게 있다. 동축 케이블 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동그랗게나 네모나게나 상관은 없는데, 동그랗게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동그란 점들을 만들어 주면 여기가 캐패시터 역할을 해서 전선이 구리선의 두께로 인해서 거기에 전원이 축적이 됩니다. 전력이.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끊김없이 흘러갑니다. 일란어의 반도체 회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방식이에요. 중국이 뭐 3D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만 있고 카패시터가 없는 그런 3D 반도체 만든다 해서 저는 이제 제 기술이 쓰인 줄 알았거든요. 이 기술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리선을 가지고 전력선으로 쓰이든지 통신선으로 쓰이든지 전력을 중폭하거나 통신 신호를 중폭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일반 한전이나 뭐 이렇게 LS 산전 이렇게 전선 만드는 회사, 이런 케이블 만드는 회사에서도 전선에다가 일정 부분을 두터운 부분, 뭐 사각으로 됐든 뭐 동그랗게 됐든 모양은 상관없어요.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게 전력을 축적해서 멀리 보내는 기술, 일종의 전봇대를 전선 안에 구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변압 구조. 하나의 구리선 안에,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했을 때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어떤 데는 5개 이렇게 해갖고 전력을 차등해서 변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력 양을 틀리게 각각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작게는 컴퓨터나 뭐 기판이나 이런 데서도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요. 전력 회사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을 배분할 때 전원 공급 구조를 할 때 이렇게 전력이 있다 그러면 세 군데로 각각 틀리게 전력을 배분하고자 할 때 네모나다고 합시다. 네모나다. 사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두꺼운 구리선의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게 카패시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전력이 많이 충전될까 안 될까? 많이 충전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력을 차등해서 이런 구리선의 두께를,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체 이 세 가지 이렇게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줘 가지고 아예 자체를 구리선을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 틀리게 만들어서 이쪽에 전력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이쪽은 중간 정도로 얍실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이게 전력을 갖다 통제하는 하나의 장치가 존재해서 전력을 통제하는 장치가 존재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가게 하고 적게 들어가게 하고 조금만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환 전력 분배 장치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는 뭐 이런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술로는 이렇게 했을 때 동그란 걸로 이제 했을 때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동그란 것의 숫자를 틀리기 위해서 커피스타의 숫자를 틀리기 위해서 이쪽은 전력을 많이 축적되게 하고 이쪽은 조금만 동그란 게 커피스타가 된다 그랬죠. 구리선의 두께를 좀 두꺼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를 구리선의 두께를 가지고 커피스타 역할을 만들어요. 이거하고 전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왕점 굉장히 좀 왕점이다. 왕점 커피스타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세요.